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 임상조 교수 김나혜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뇌졸중이 발생한 이후에 재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세브란스 재활의학과는 국내 최초로 1953년서부터 그 절단 환자들이나 편마비 환자들에게 재활 치료를 시작했고 2011년도에 증축을 거쳐서 현재 재활병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에 있어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재활 치료의 정의는 발생한 장애를 치료하여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거나 가장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마비가 오고 나서 마비가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병전 기능의 70에서 80%까지 회복이 되면 저희는 성공적으로 재활 치료가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완전히 정상 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환경을 변형시키더라도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잘 수행하지 못하시더라도 포크와 수저만으로 식사 생활을 하실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면 재활 치료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의 시작 시기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되고 있고 신경학적 안정기에 접어든 직후 그래서 환자분이 병원에 오셔서 신경외과 선생님께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아직 감염이나 아니면은 그 전체적인 상태가 안정화되지도 않았는데 막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생체 상태나 다른 상태가 안정기에 접어든 직후에는 가능한 빨리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 치료의 원리는 신경 가소성, 뇌 가소성 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 우리 몸의 대뇌와 척수와 근육이 다 한 부분은 한 기능만 담당을 한다. 대뇌의 어떤 부분은 언어 기능만 담당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운동 기능을 담당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감각 기능을 담당을 한다. 그래서 다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대뇌가 거미줄 아니면은 지하철 노선도처럼 막 얽혀 있어가지고 우리 그 지하철 탈 때 생각해 보시면 뭐 2호선 환승역이 망가져도 다른 지하철 노선으로 갈아타면 어쨌든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치료를 통해서 그 얽힌 다른 신경 연결망을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재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앞에서 남효석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뇌졸중으로 인한 증상은 이렇게 의식 저하나 팔다리의 운동마비 및 감각 저하, 연화장애, 언어장애,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시각 및 지각장애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재활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 보통 재활치료라고 하면 운동치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운동치료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식 저하에 대한 치료, 또 연화장애를 치료해서 음식을 잘 드실 수 있게 하는 것, 실어증이 와서 언어장애가 생겼을 때 언어 치료를 통해서 언어의 이해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향상되도록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팀은 당연히 재활의학과 의사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재활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보조기 기사와 같이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또 그 나중에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하실 때를 대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도 재활병원에 따로 있어서 그 휠체어를 집안에서 조금 사용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행기 사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게 너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힘들거나 불편하신데 뭐 화장실에 손잡이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장애인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옆에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데 일반 가정집에는 그런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잡이를 설치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휠체어를 실내에서 사용하시려면 가업 구조는 어떻게 변경하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세브란스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기독교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기독교 신념하에 지어진 학교와 병원인 만큼 그 목사님께서 상담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뇌졸중 후 발생한 의식 저하의 치료부터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뇌간이나 시상이나 대뇌가 너무 많이 손상이 돼서 의식조절 중추가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약물 치료를 진행하면서 환자분의 부작용이나 아니면 반응을 살펴보면서 용량을 더 조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약물로 바꿔서 투약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의 물리치료는 운동치료뿐만 아니라 통증이 있을 때 시행하는 통증치료나 아니면 전기자극치료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물리치료는 마비된 근육의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뇌를 다쳐서 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더라도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도와줌으로써 근육이 위축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는 목적이 있고요.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가 돼서 안 쓰고 계속 가만히 있게 되면 관절이 굳어지게 돼서 나중에 근력이 돌아오게 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절 구축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 기능적 수행을 훈련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뇌 손상이 크게 오거나 아니면은 신경과나 신경외과적인 치료가 끝난 직후에 환자분이 앉아본 경험이 없거나 휠체어를 타보신 경험이 없을 때 이제 앉는 시간부터 늘려나가게 되고 어느 정도 앉아서 균형도 잡으실 수 있고 등 떼고 이제 자유롭게 활동을 하실 정도로 앉는 균형이 잘 되면 서는 것 연습을 하게 되고요. 편마비가 와서 서는 연습을 하면 균형 잡는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서서 걸을 때까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왼발, 오른발 균형 옮기는 연습을 하고 또 앞뒤로 체중 이동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잘 유지가 되고 걸을 때도 그 양쪽 발이 대칭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훈련을 진행하게 되고 보행하는 걸음걸이도 마비가 오게 되면은 병 전에 걸으셨던 걸음걸이와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마비가 온 그 상태로 걸음걸이를 지속하시게 되면 후에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허리 통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예방하고 또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인 훈련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우리 물리치료 선생님께서 상지 운동을 해주시는 모습이시고요. 그래서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어깨 관절을 처음에는 이제 풀어주시면서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혼자 움직이실 수 있게 되면 과제를 수행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하신다든지 하는 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지 운동도 지금 등에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무릎으로 받치고 환자분이 혼자 다리를 밀어낼 수 있는 근력이 되면 저항을 주면서 계속 힘을 줘서 밀어낼 수 있게끔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운동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기 자극을 시행하거나 통증 치료를 하는 것도 물리치료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기는 완전히 마비가 돼서 혼자 움직이실 수 없는 근육에 밖에서 전기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찌릿찌릿 자극이 들어가면 외부에서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 발목 올라가는 거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전기 자극이 들어갈 때 이렇게 발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본인이 들어 올릴 수 없어도 외부에서 전기 자극을 줘서 그 근육 수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돼서 하지뿐만 아니라 상지 하지에 저희가 재활약과 의사가 근력을 평가한 후에 이런 전기 자극 치료를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혼자 앉아서 균형 유지를 하실 수 있고 혼자 운동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인지 기능이 좋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에 있는 기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앉아서 다리 근력 운동을 하시게끔 이런 기구를 사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생긴 기계가 하지도 있고 상지도 있고 몸통 등 허리 운동하는 기구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중량, 무게로 운동을 하고 몇 번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환자분들마다 개인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재활 치료를 시행할 때 얼마나 어떤 운동을 시행해야 되는지가 입력이 돼 있어서 이렇게 기구를 이용한 운동도 진행하시게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비가 조금씩 좋아지게 되면 한꺼번에 모든 근육이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근육은 조금 마비가 좋아지고 어떤 근육은 여전히 마비가 있고 균형이 잘 안 맞게 돼서 환자분들이 내가 팔 근육이 조금 좋아졌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서지는 못하겠어요. 발목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겠어요.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서 마비가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에는 근육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기계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다리에다가 전기 자극기를 붙여놓고 이 초록색 그래프가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초록색 그래프가 내가 힘을 주는 만큼 이제 그래프가 올라가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바이오 피드백 기구인데요. 이런 기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근육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고 그게 정말 적정한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면서 훈련할 수 있게끔 하는 되먹임 치료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누워 계시는 분들 앉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급하게 벌떡 일어나서 앉거나 서거나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 자체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처음에는 이런 침대에 누워서 서는 연습을 각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서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골다공증의 예방이나 우리 신체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리 근력이 한쪽이 마비가 있어가지고 혼자 서 계실 수 없거나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셔서 혼자 서 있는 상태가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조기구를 통해서 앞에 받치고 여기 엉덩이 요 사이에 이제 몸통을 넣고 엉덩이를 뒤에서 받쳐드려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도 다른 데 고정해서 지지하고 서 계실 수 있게끔 하는 치료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비가 왔을 때 그럼 저희가 이동이나 다른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훈련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 앉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 그냥 손 짚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 손 짚고 일어나는 그 손이 마비가 됐을 때 어떻게 돌아 앉아서 일어나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되실 거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몰라서 일어나서 못 앉아 계시는 경우도 많고 앉은 자세에서 휠체어를 옮겨 탈 때 내가 한쪽 다리에 마비가 왔는데 체중 지지를 어느 쪽으로 해야 하고 어떻게 옮겨 타는 것이 안전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분들이랑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다가 굉장히 위험하게 침대에서 떨어지시거나 잘 받쳐주지 못해서 넘어지시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또 침대에서 휠체어 이동을 하실 때 어떻게 휠체어를 배치하고 어디에 체중을 싣고 어떤 자세로 보호자가 환자를 도와서 움직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재활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일어날 때도 사실 어르신들 관절염 있거나 하시면은 낮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기 힘든 경험은 이미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제 한쪽 다리에 편마비가 오게 되면 책상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체중을 어디에 실어야 될지 모르겠고 일어나다가 자꾸 주저앉는 일이 많이 발생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일어나고 마비가 있는 쪽 발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교육을 하는 것이 물리치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서는 균형 훈련이 어느 정도 되셔서 보행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일단 처음에는 보행 준비 과정에 양쪽 다리에 체중을 잘 지지할 수 있는지 체중을 지지할 때
그 다리에 관절염이 있어서 아프시지는 않은지, 무릎이 뒤로 너무 빠지지는 않는지 살펴보면서 이제 근력 운동과 함께 균형 훈련을 함께 진행하게 되고요. 보행 훈련을 할 때는 물리치료사가 보조를 해서 그 체간의 중심이랑 그 다리의 운동을 같이 조절할 수 있도록 보조하면서 보행 훈련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평지에서 균형 잡는 연습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신 후에요.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양쪽을 잡을 수 있는 평행봉에서 혼자 걸을 수 있는 연습도 하시고, 평지에서 걷는 게 저희가 이제 러닝머신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평지에서 걷는 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게 된 경우에는 이런 계단을 오르내리는 연습을 하시거나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연습까지 하고, 그 다음에 치료 선생님이랑 병원 밖에도 한번 나가보고 해서 완전히 걷는 훈련이 잘 되시는지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브란스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6월에 재활병원 6층에 로봇 재활 치료 센터를 개소를 했는데요. 이전에도 있었지만 훨씬 크게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 로봇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기립 훈련을 하는 경사 침대에 다리에 이제 전기 자극이 같이 들어가면서 그 발바닥이 같이 움직여서 혼자 이제 서서 걷지 못하시는 분들도 경사침대에 처음에 누워 계시면 경사침대 세워서 다리 근육에는 전기 자극을 시행하면서 발은 이제 걷는 것처럼 움직이는 기계가 로봇을 사용하고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분은 거의 이제 본인 의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셔가지고 걷는 훈련이나 이런 거는 하실 수가 없으신 상태인데, 이런 상태라고 하셔도 외부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행동 자극, 뭐 의식이 없어서 잘 못 앉으시더라도 자꾸 앉히고 자꾸 걷는 자극을 주고 하는 것 자체가 뇌에 자극이 돼서 인지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로봇 훈련을 통해서 재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옆에서 보시면 그 걷는 동작을 할 때 이제 이 전기 자극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서서 균형을 잡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코맷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들어온 지가 좀 된 로봇이고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골반하고 허벅지, 발목을 로봇이 잡아주고 로봇이 걸어주는 건데, 정도를 이제 의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걸으시는 분들은 로봇이 한 50%만 걸어주고, 마비가 있어서 이쪽 발을 전혀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로봇이 100% 걸어주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자리에서 걷는 연습을 하는데 여기 밑에 러닝머신처럼 발판이 움직이는 거여서 이 발판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는 지금은 그냥 다른 그 훈련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게임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어서 걸어가서 뭘 잡는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을 세팅할 수가 있는 로봇이고요. 이것보다도 더 기능이 좋아지시게 돼서 혼자 어느 정도 발걸음을 떼시게 되면 이렇게 낙하산 슈트 같은 거를 입고 여기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혼자 서실 수는 없고 혼자 걸을 때 균형이 자꾸 무너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뒤에서 치료 선생님이 보행 패턴을 잡아주면서 보행 연습을 하는 치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을 이용한 재활 치료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구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상지 기능 훈련도 상지 로봇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기계에 앉아가지고 그 기계 로봇 팔에다가 이제 팔을 같이 끼우면 로봇이 팔을 움직여주는 거여서, 이것도 로봇이 팔을 얼마나 움직여줄 건지, 그리고 얼마나 무겁게 만들어서 내가 환자분이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 건지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손잡이 끝에 봉 같은 걸 하나 쥐고 계신데 이걸로 이제 쥐었다 풀었다 하는 거를 연습하실 수 있게끔 해서 컵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뭐 떨어지는 물방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화살을 줍는다든지 아니면 비행기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게임을 통해서 재활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균형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발판 위에 올라가서
내가 앞뒤 좌우로 환자분이 균형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지가 이제 컴퓨터에서 계산이 돼서 어느 한쪽 발에만 균형을 많이 싣는다든지 적게 싣는다든지 하면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여기 화면에 보면 그래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양쪽 발과 앞, 뒤에 모두 균형을 균등하게 실을 수 있도록 서서 균형 훈련을 하는 것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활병원 1층에는 수치료실이 있는데 수치료실이 뭐 그냥 수영장 같은 커다란 풀장이 아니고 치료적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수중재활 치료를 위한 장소이고요. 보시면은 요 안에 이렇게 물 밑에 러닝머신도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선생님이랑 같이 물 위에 둥둥 떠서 구명조끼 같은 거 입고 둥둥 떠서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물속에서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다리에 마비가 있어서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속에서 치료를 진행하면 훨씬 스스로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근력이 좋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발목에 무거운 추를 달아서 근력 향상을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뇌자극 치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외래에서도 환자분들께서 인지치료에 좋다는 뇌자극 치료 해주세요 하시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뇌자극 치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뇌를 전기로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코일에 자기장을 형성해서 전류가 형성이 돼가지고 뇌를 자극해서 뇌신경의 활동을 자극할 수 있게끔 하는 치료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운동기능 저하가 있거나 아니면은 실어증, 언어장애가 있거나 균형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뇌를 자극해가지고 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한테 들어가는 재활치료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게 이제 물리치료랑 작업치료신데 작업치료는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하는 거를 훈련하는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은 저희가 보통 밥 먹고 세수하고 씻고 옷 입고 벗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고 그 다음에 뒤처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요 5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은 저희가 밥 먹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머리 빗고 옷 갈아입고 하는 거는 다리 보행보다는 상지를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지 근력 강화랑 그 다음에 관절 구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근육을 잘 쓰시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치료 선생님이랑 같이 자극을 통해서 상지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이런 거 옮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근력 운동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병원 안에 이렇게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병실 화장실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치료실에 이런 공간이 마련돼 있고 저희 부엌에서 훈련하실 수 있도록 싱크대에도 다 따로 있어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들어가서 휠체어를 잘 잠그고 변기에 옮겨 타고 옮겨 앉고 그 다음 세면대에서 손 씻고 욕조에서 안전하게 욕조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오고 몸을 씻는 과정을 과연 잘 수행하실 수 있고 안전하게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훈련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시게 되면 연화장애라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 장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드시다가 자꾸 사례가 걸리시거나 삼키는데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시거나 아니면은 고형물질 같은 거는 잘 드시는데 물은 못 삼키셔가지고 자꾸 사례 들고 기침하시고 하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급성기에 이런 연화장애가 발생하진 않았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에서 또 위험한 것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사례가 들면 기침을 해서 뱉어내게 되는데 뇌졸중이 오게 되면 그런 기침 반사에 대한 감각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사례가 드는데도 기침을 하지 않고 뱉어내지를 못해서 폐렴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은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삼킴장애 평가는 물에다가 조영제를 타서 이제 입으로 드시게 한 다음에 엑스레이로 찍어서
이제 먹는 거를 이제 보는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입으로 음식물을 들였을 때 여기 목구멍에 음식물이 잘 안 넘어가고, 원래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면 쭉 그냥 꿀꺽 잘 삼키셔야 되는데 넘어가지가 않고 여기 자꾸 쌓이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이 환자분이 잘 넘기지를 못하고 여기 목구멍에 음식물이 잔뜩 쌓여 있는데, 이런 증상이 발생하진 않은지 이제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이 연화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두 부분, 이 목 부분에도 전기 자극 치료를 하고 작업치료사 선생님이랑 같이 구강 자극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식사를 단계적으로 증진시키는 치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 자극 치료는 뭐 얼음 자극을 준다거나 하는 감각 자극 치료와 같이 여기 목에다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다리에 붙였던 전기 자극 치료기처럼 전기 자극이 들어가는 거를 목에도 붙여놓고 자극이 찌릿찌릿 들어갈 때 같이 침을 꿀꺽 삼키시는 연습을 하면 이제 나중에는 전기 자극이 없어도 혼자 삼키는 연습을 계속 하실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경우 같은 때는 이제 약물 치료랑 같이 이런 컴퓨터 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숫자 맞추기, 기억력 훈련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것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서 어르신들이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익숙해하지는 않으시지만 또 가르쳐 드리면 잘 하시고, 고스톱 같이 그림 맞추기 이런 거라도 좀 하시라고 드리면 재밌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기능 훈련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 같은 경우는 뇌졸중의 그 실어증, 언어장애는 뇌졸중의 25%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은 좌측 대뇌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언어 중추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언어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왼쪽 대뇌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오른쪽 편마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드물게는 마비는 없는데 언어장애만 있다든지 아니면은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구음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말을 잘 못하시게 되는 운동실어증이나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혼자서 막 얘기는 되게 이 말 저 말 잘 하시는데 이해를 전혀 남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하는 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감각실어증이 있고,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말도 잘 못하는 전실어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알아듣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름 되는 게 빨리빨리 안 되고 그런 명칭실어증, 이거 말고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에 맞는 언어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랑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인지 기능 호전과 동반돼서 언어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약물 치료는 어느 정도 그 급성기가 지난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매일 이렇게 하는 집중 언어 재활 치료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저희 그 한국의 의료 현실과 그 대기 환자들이 너무 많고 이런 걸 고려하면 매일 치료까지는 못하고 있고 주 한 2회에서 3회 정도 치료가 진행이 되고, 언어치료사 선생님이랑 1대1로 그림이나 소리 등을 이용한 치료 등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서 재활치료란 이런 약물치료, 그 다음에 물리작업치료, 뇌자극치료랑 언어인지치료 모두가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나중에 어느 정도 기능이 좋아지셔서 집으로 혹은 직장으로 복귀하셨을 때도 어느 한 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부분을 늘 신경 쓰시면서 훈련해 나가는 것이 추후 예후에도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